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월드클래스 선수는 월드클래스 감독이 될 수 없다. 과거에는 거의 틀림없는 격언이었지만 요즘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한데요. 국가대표팀의 감독을 새로 선임해야 할 상황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신경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 벤투 감독을 데려올 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을 이미 정해놨었고 또 실제로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뮬러 위원장도 전문성, 경험, 동기부여, 팀워크, 환경 총 5가지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계약 기간이나 연봉 등 또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흰수염고래가 결사반대하는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스트라이커 출신 감독은 안 된다는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 아니 틀린스만 아저씨가 바로 스트라이커 출신이었긴 하지만 꼭 그 이유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시죠. 먼저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평가받는 프리미어 리그의 감독들부터 쭉 훑어보겠습니다. 1위 리버풀부터 20위 셰필드까지 모든 감독들의 선수 시절을 조사해봤는데요.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스트라이커 출신이지만 28살 때 센터백으로 포지션을 바꿨고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은 미드필더 출신으로 선수 때부터 아스날에서 뛰었었죠. 3위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 역시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으로 선수 시절에 이미 바르셀로나 레전드로 꼽히던 선수였습니다. 4위 아스톤빌라의 에메리 감독은 현역 시절에 윙어 포지션으로 2선 미드필더였고 토트넘의 엔지 감독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왼쪽 측면 수비수 출신입니다. 맨유의 테나하 감독도 센터백 출신이고요. 브라이튼의 제레비 감독은 공격형 미드필더, 뉴캐슬의 하우 감독도 센터백이었고 웨스트햄의 모예스 감독이 지금까지 유일한 중앙 공격수 출신 감독이네요. 이어서 첼시의 포체티노 감독도 센터백 출신, 올버햄튼의 오닐 감독은 중앙 미드필더 출신, 풀럼의 실바 감독은 라이트백 출신입니다. 이후부터는 순위 상관없이 정리해보면 본머스, 팰리스, 셰필드 세 팀 감독은 라이트백, 루턴타운, 에버튼, 번리 감독들은 센터백, 브렌트포드 감독은 미드필더 출신이고 노팅엄의 중도 부임한 누누 감독이 특이하게 골키퍼 출신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프리미어리그 20명 감독 중에 수비수 출신 감독이 12명으로 60%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미드필더 출신이 6명으로 30%, 나머지는 공격수 1명, 골키퍼 1명이었습니다. 일단 이 통계 하나만으로도 고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으시나요? 또 올 시즌 독일 최강팀인 바이에른 뮌헨을 제치고 분데스리가 우승이 유력한 레버쿠젠의 감독 사비 알론소도 레전드 미드필더였죠. 그리고 뮌헨의 투엘 감독도 독일 하브리그에서 센터백으로 뛰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혹시 클럽과 국가대표팀은 다른 거 아니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한 나라들의 감독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국인 아르헨티나의 스칼로니 감독은 미드필더 출신, 전대회 우승국이자 이번 대회 준우승국인 프랑스 데시앙 감독도 수비형 미드필더였죠. 얼마 전 대회 중간에 갑자기 감독 대행이 되고도 코트디부아르의 네이션스컵 우승을 이끈 파에 감독도 미드필더 출신이었고 아시안컵 2연패에 성공한 카타르 대표팀 감독도 현역 때는 공격형 미드필더였습니다. 참고로 다시 떠올리기 고통스럽지만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꺾고 결승에 올랐던 요르단 감독도 미드필더 출신이고요.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맡았던 외국인 감독들 중에 최초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히딩크, 히동구 감독님도 미드필더 출신이고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성공한 벤투 감독 역시 수비형 미드필더로 2002 한일 월드컵 때 한국전에 출전했었고요. 이 두 감독을 제외하고 한국인 감독 중에 유일하게 월드컵 16강에 성공했던 허정무 감독은 현역 시절 골키퍼 빼고 거의 전 포지션이 가능한 멀티 포지션 선수였습니다. 선수 시절 뛰어난 공격수였던 감독들이 유독 힘을 잘 못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우선 차범근 레전드님이 대표팀을 맡고 승승장구하다가 월드컵 때 네덜란드와 무승부 노렸던 것 때문에 대회 도중에 경질돼 버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수원 삼성의 전성기를 이끌기도 했던 이력도 있어서 평가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공격수 웨인 루니도 작년 10월 영국 2부 리그 버밍엄 시티에 부임해서 15경기 2승 3무 9패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팀을 꼴찌로 만들고 잘렸습니다. 당연히 모든 공격수 출신 감독이 다 죽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역대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는 퍼거슨 감독이 스코틀랜드 국가대표 공격수였기도 했고요. 다만 선수 시절에는 스코틀랜드 국내 리그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선수였긴 합니다.
아무튼 핵심은 스트라이커 출신 감독이 좋은 감독이 되기가 더 힘들어 보인다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한 나름의 논리는 있습니다. 축구라는 스포츠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종목이라서 선수들은 상대편 골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필드 플레이어들 중에서는 수비수가 가장 뒤에 위치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축구를 넓게 볼 수밖에 없죠. 동시에 상대 공격에 맞춰서 수비 라인을 조정하는 역할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팀 전체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더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게다가 현대 축구에서는 수비수들이 그냥 수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원까지 올라가면서 빌드업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할 만큼 진화해서 분명 전술 기여도도 더 높아졌죠. 미드필더도 이와 비슷합니다. 수비수보다는 더 앞쪽에 위치하지만 역할에 따라 수비부터 공격까지 넓은 범위를 다 커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공격과 수비 전환 시에 어떻게 해야 더 빠르고 정확할 수 있는지 습득되는 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스트라이커의 경우에는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수를 뚫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서 팀의 전체적인 움직임과는 동떨어진 외딴섬이 될 때도 많습니다. 스트라이커 한 명 빼고 전원 수비를 하는 등의 극단적인 전술도 있는 걸 보면 공격 시의 부분적인 전술을 제외한 전체 그림을 보는 능력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이게 100%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차범금님도 평가가 애매하니까요. 그럼 손흥민도 스트라이커를 하기도 했으니까 감독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손흥민은 스트라이커라고 할 수는 없죠. 윙백, 미드필더, 좌우 윙어, 스트라이커까지 다 해본 멀티 포지션 선수입니다. 거기다 감독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려는 선수이고 이미 팀의 주장으로서 영향력과 감독, 구단, 언론 매체들까지 리더십도 극찬을 받는 선수입니다. 또한 18살의 대표팀 부름을 받을 때도 태도부터 남달랐고 최고참 선수를 목마를 태우면서까지 높은 친화력을 보여주고 월드 클래스임에도 국내 체류에 있을 때는 조기 축구 경기도 뛸 정도로 문턱을 낮출 줄도 아는 참 진짜 대단한 선수긴 하네요. 손흥민이 감독이라는 걸 하고 싶어 할지는 모르지만 감독을 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선수일 것입니다. 클린스만 트라우마도 모자라서 통계적으로도 스트라이커 출신 감독이 별로인데 새롭게 부임할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굳이 스트라이커 출신을 선임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런 관점에서 감독 후보군을 살펴보면 최용수 감독과 황선홍 감독이 있긴 한데 이분들 화려한 선수 경력에 비해서 실제로 감독의 역량에 대해서는 팬들의 비난을 많이 받았던 감독들입니다. 황선홍 감독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로 결과를 냈다 보니 비난이 줄긴 했지만 황선홍 감독의 전술은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무전술 꼬리표 달고 시작하니까 논란이 끊이지 않을걸요. 네. 최용수 감독은 AFC 올해 감독상도 수상해보고 K리그에서도 감독상을 수상해봤지만 먼저 3백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국과 맞지 않습니다. 3백 하면 떠오르는 감독이 있다 보니 더 좀 싫어지죠. 네. 한국은 윙백 포지션이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가장 약한데 3백을 쓴다면 문제는 더 커지게 되죠. 그리고 인품에 있어서 좋게 말하면 카리스마가 있는데 선수들을 제압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자칫 국가대표에서 갈등을 만들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럽 때는 매우 제한적인 팬들의 반응이었다면 국가대표를 맡게 되면 5천만 명에게 집중포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다른 언급된 감독들은 현재 클럽을 맡고 있고 최용수 감독은 무직 상황이라서 그렇게 보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솔직히 축구협회가 지금까지 한 걸 보면 딱 뽑기 좋은 상황이라서 불안합니다. 네. 제발 축구협회가 잡음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래가 아니어도 좋으니 전문가들 얘기 좀 들어라 좀. 한국 국대만큼은 스트라이커 출신 감독은 앞으로 꼭 배제되길 바라는 1인이었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